자, 갑시다. 자, 계속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우의 수 부분을 넘어가서 계산하고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마다 경우의 수 세는 얘기들이 나올 건데 그 정도는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그 중에서 특정 사건, 문제에서 원하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 봐라라는 거잖아. 근데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거는 뭐 순열이라든가 중복 순열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수에서 순열, 중복 순열 혹은 조합, 중복 조합을 사용하는 건 애들이 은근히 잘 계산해 사실. 네.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수형도죠. 일일이 세는 거. 그 일일이 세는 거에 대한 확률 문제도 하나 좀 풀고 갈 건데 그 수형도를 이용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530번 문제예요. 그 530번 문제를 좀 풀고 갑시다. 문제부터 읽어볼게.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두 상자 A와 B가 있대요.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떤 걸 말하냐면 상자가 몇 개 있다? 2개가 있대요. A 상자 그리고 B 상자. 그리고 그 2개의 상자에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냐면 1부터 5까지 적혀있는 공이 5개가 들어있다라는 얘기겠지. 여기까지 됐죠? A 상자에도 5개 공이 들어있고 B 상자에도 5개 공이 들어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한 상태에서 A와 B에서 임의로 각각 4개의 공을 동시에 뽑아 4자리 자연수 A와 B를 얻는다. 스몰 A와 스몰 B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고 이 스몰 A와 스몰 B를 각각 같은 자릿수끼리 비교했을 때 어느 자릿수도 서로 같지 않을 확률을 구해달라는 게 문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애들 여기까지 읽고 또 문제가 멘붕이 일어나기 시작할게. 내가 지금 하는 행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어떠한 상황이냐면 여기서 4개의 공을 뽑을 거야. 동시에 뽑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4개의 공을 동시에 뽑을 거예요. A 상자와 B 상자에서 4개의 공을 동시에 각각 뽑아서 뭘 만든다?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다. 여기서 뽑았던 숫자와 여기서 뽑았던 숫자가 같을 수도 있을 거고 즉 1, 2, 3, 4 뽑았을 때 1, 2, 3, 4 뽑을 수도 있을 거고 여기서 1, 2, 3, 4를 뽑았는데 여기선 1, 2, 3, 5를 뽑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야. 아 그래 일단 이게 첫 번째로 걸리고 두 번째는 그 숫자들을 뽑은 다음에 뭘 할 거냐면 4자리 숫자를 만든대. 그러면은 1, 2, 3, 4를 뽑았다 하더라도 똑같이 1, 2, 3, 4를 뽑았다 하더라도 그 4개의 숫자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었을 때 숫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 자리에 있는 숫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추정적으로 하는 거는 그 각 자리를 비교했을 때 같은 숫자가 없는 확률을 구해달라는 게 문제거든. 그래갖고 이 문제 굉장히 좀 복잡하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거 전체 경우 수가 몇 가지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일단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숫자가 뭐야? 1, 2, 3, 4, 5, 5개 숫자 중에서 4개를 뽑는 거지. 1을 뽑았을 때 1을 다시 뽑을 수는 없죠. 동시에 뽑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숫자는 5개 숫자 중에서 일단 4개 숫자를 뽑아낼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개 숫자 중에서 4개 숫자를 뽑은 다음에 다시 뭐 해야 돼? 그렇죠. 배치하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4 팩토리얼만큼 있겠네. 결국에 5p4만큼 있겠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또 똑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건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는 5p4만큼 있겠네라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이거 계산은 결국 이거잖아요. 그러면 A에서 이거만큼, B에서 이거만큼 나타날 테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표본삭과는 얘네들을 곱한 것만큼 나타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마무시한 양이 나타나기 시작하겠네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몇 개야? 5, 4, 3, 2 120개인가요? 120 곱하기 120 얘 경우의 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그 중에서 난 뭘 원하냐면 뽑았던 그 숫자들 중에서 겹치는 게 없길 바란다 이거겠잖아. 와 더럽게 많네.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한번 써볼게요. 이거 쭉. 이거 한번 쭉 써봅시다. 4개의 숫자를 뽑아서 나열하라. 그럼 그 중에는 1, 2, 3, 4를 뽑아서 이렇게 나열한 경우가 있겠죠. 1234를 만든 경우. 이게 스몰 A야. 스몰 B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스몰 B는 똑같이 1, 2, 3, 4를 뽑은 경우 1, 2, 3, 4 이 경우가 있겠죠. 저 경우 중에는.
근데 A는 1, 2, 3, 4인데 이번에 1, 2, 3, 4를 뽑아놓고 배치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2, 4, 3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어떤 경우도 있을 거냐면 얘네들 배치를 또 바꿀 수도 있을 건데 아예 다른 숫자가 뽑힌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1, 2, 3, 5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경우들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여기서 A, 스몰 a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OP4만큼 있을 것이고, 그죠? 그 경우마다 한 가지 경우마다 각각 또 얼마만큼 달려 있을 거냐면 OP4만큼 달려 있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걸 곱한 게 120 곱하기 120개 전체 케이스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 중에서 난 뭘 원하냐면 얘의 각자리 숫자와 얘의 각자리 숫자가 다르길 바라고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경우의 수 공부하면서도 똑같은데 확률 역시 경우의 수를 2번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케이스를 어떻게 빨리 뽑아낼 수 있을지 제일 좋은 조건은 그 중에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놓고 그 상황마다 계속 어떻게 물려 들어가는가를 보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가자. 전체 경우의 수는 얘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일단 A에서 하나 뽑아 놓고 이 와중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B에서 얼마나 나타나는지 카운트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안팎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 중에 스몰 a가 가능한 값을 뭘로 생각할 거냐면 스몰 a가 1, 2, 3, 4다라고 놓고 들어가 보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황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그걸 세볼게. 자, 스몰 a가 1, 2, 3, 4라고 합시다. 네 개 숫자가 각각 저렇게 돼 있어. 그때 스몰 b는 어떻게 숫자들이 나와야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일단 스몰 b가 가능한 숫자들 가장 앞에 오는 천혜제 숫자에는 일단 1은 들어와 봐야 문제 조건 만족 못하지. 그러면 여긴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2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3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4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5가 들어올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아, 그러면 스몰 b는 가장 앞에 있는 천혜제 숫자가 2인 경우와 3인 경우와 4인 경우와 5인 경우가 있겠네. 오케이. 100의 자리 숫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까든지 잘 봐. 내가 지금 일단 갖고 있는 숫자는 1, 2, 3, 4, 5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앞에 2를 썼어. 남아있는 숫자는 4개 남았어. 그때 이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었냐면 1 들어올 수 있고 3 들어올 수 있고 4 들어올 수 있고 5 들어올 수 있겠지. 그래서 1, 3, 4, 5 중에 하나를 쓰면 돼. 그러면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는 뭐가 있을 것이냐면 이 상황에서는 1, 2를 사용했으니까 남아있는 게 3, 4, 5인데 3, 4, 5 중에서 3은 들어올 수 없죠. 이미 여기서 A가 스몰 a가 3을 썼으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3, 4, 5 중에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뭐다? 4하고 5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그럼 다시 또 만약에 2, 1, 4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2, 1, 4를 사용한다면 2, 1, 4, 3, 5가 남아있는데 3, 5는 마지막 자리에 다 들어올 수 있죠. 이번엔 여기서 3만 피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때 다음에는 3하고 5 몇 가지가 나타난다? 2가지가 나타나겠네요. 되십니까? 그러면 2, 1, 5를 사용하게 되면 2, 1, 5를 사용하면 남아있는 건 3, 4 2가지 남았는데 3, 4 중에서 누구는 올 수 없다? 4는 올 수 없겠죠? 4, 5면 같은 자리로 써요. 여기 얼마 올 수밖에 없다? 3이 올 수밖에 없다. 몇 가지? 한 가지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럼 3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2, 3을 썼어. 2, 3을 썼으니까 1, 4, 5가 남았단 말이야. 근데 1, 4, 5는 다 3하고 겹친 숫자가 아니니까 다 올 수 있죠. 1, 4, 5. 그러면 1, 2, 3을 썼으면 그 다음에는 4, 5가 남았는데 4는 쓸 수 없으니까 5만 남겠죠. 이래서 또다시 한 가지가 남겠다. 됐죠? 만약에 2, 3, 4를 썼어. 2, 3, 4를 썼으면 1, 5가 남았는데 1, 5는 4하고 겹치지 않으니까 둘 다 올 수 있겠죠. 그래서 1, 5가 올 수 있다. 몇 가지가 있겠다? 2가지가 있겠다. 2, 3, 5를 썼어. 2, 3, 5를 쓰면 1, 4가 남게 되는데 1, 4 중에 4는 못 오니까 뭐만 나올 수 있겠다? 1만 올 수 있겠다. 그래서 몇 가지? 한 가지가 있겠다.
소름 돋겠지만 나 지금 2, 1인 케이스 셌고 2, 3인 케이스 셌어요. 그럼 아직 남아있는 게 2, 4인 케이스와 2, 5인 케이스 남아있어요. 조금만 빨리 갑시다. 2, 4인 케이스는 몇 가지 됩니까? 2, 4인 케이스는 2, 4 썼어. 그럼 1, 3, 5 남았는데 3은 못 오죠. 그러면 1, 5 쓸 수 있겠지. 됐어요? 그러면 2, 4, 1 썼으면 2, 4, 1 썼으면 3, 5 남았는데 그건 두 개 다 되죠. 그래서 3, 5 올 수 있겠네요. 두 가지 있죠. 수용도 세면서 약간의 팁이 뭐냐면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이 수용도를 쫙 넓게 펼쳐 쓰는 게 가능할 건데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쓰고 있는데도 부족하다는 게 느껴진다는 얘기는 너희가 문제 풀 때 보통 수용도를 이용하다 보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칸 안에 풀기 좀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수용도 세다 헷갈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몇 개 남았는지 정확하게 기재해놔. 그래야 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5 세봅시다. 2, 4, 5 나왔어. 그러면 2, 4, 5니까 1, 3 남았지. 1, 3 중에서 3은 못 써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뭐일 수 있어? 2, 4, 5니까 아이고 아니네. 2, 4, 5니까 그 다음 뭐 남았어요? 여기 두 가지. 네, 2, 4, 5니까 1, 3 남았는데 1, 3 둘 다 쓸 수 있죠. 1, 3.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희망을 가져야. 우리 지금 1, 3, 1, 4까지 확인했어. 2, 4까지. 마지막에 2, 5 갑시다. 2, 5. 2, 5 썼어요. 남아있는 거 1, 3, 4예요. 1, 3, 4 중에서 3 못 들어오죠. 그래서 1, 4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1 썼으니까 2, 5, 1. 2, 5, 1. 3, 4 남았는데 뭐 예상하듯 3밖에 못 쓰겠죠. 한 개. 2, 5, 4 썼어요. 2, 5, 4. 1, 3 남았는데 둘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1, 3. 몇 개? 네, 두 개. 그러면 우리 지금 뭐 센 거냐면 B가 2로 시작했을 때 센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봐봐. 2개, 여기까지 3개, 4개, 6개, 7개, 9개, 11개, 12개, 그 다음에 13개인가요? 맞아요? 아니 어디 하나 빠졌다. 3개, 4개, 6개, 7개, 9개, 11개, 12개, 14개네요. 네. 그렇죠? 덧셈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셨죠? 아, B라는 숫자가 천의 숫자가 2로 시작하면 몇 개 나온다? 14개 나온다. 이제 살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리고 무섭기도 하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악마의 유혹을 받기 시작한 게 뭐냐면 B가 2로 시작했을 때 14개가 나오니까 B가 3으로 시작해도 14개가 나올 것이고 B가 4로 시작해도 14개가 나올 것이고 B가 5로 시작해도 14개가 나오겠네? 라고 유혹을 받죠. 수영을 살 때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세보지 않고 그냥 그러겠네라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언제 그냥 넘어갈 수 있냐면 이 다음에 구조가 똑같겠네라는 게 느껴지셔야 돼. 이 다음에 구조가 똑같겠네라고 느껴지셔야 되는데 요거부터 느껴봐. 수영을 살 때 제일 중요한 팩트 이거야. 처음에 여기 1로 시작했어. 여기 2로 시작했어. 이때와 처음에 여기 1로 시작했을 때 여기 3로 시작했어. 이때와 같을까 다를까? 왜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니까 여기서 2가 나오니까 이게 앞으로 왔을 때 1, 3, 4, 5 4개가 나올 건데 이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3 넣었을 때 3로 시작하면 이 다음에 남아있는 숫자가 3 썼으니까 1, 2, 4, 5가 남았는데 그렇죠. 2를 못 쓰니까 3개밖에 안 나온다고. 즉 이 다음이 1, 3, 4, 5 4개가 남아있느냐 아니면은 2 못 쓰니까 1, 3, 5 3개 남아있느냐 이 차이로 시작하는 거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내가 이걸 셌다고 해서 이걸 안 센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세봐야 돼요 이번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B가 2로 시작했을 때 몇 개 있다고? 예, B가 2였을 때 B가 2로 시작했을 때 2로 시작했을 때 14개가 나왔던 걸 기록해 놓고 오케이? B가 3으로 시작했을 때도 세봅시다. 자, B가 3으로 시작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1, 2, 3, 4, 5 중에서 3은 썼으니까 일단 없애고 남아있는 숫자가 4개인 건 똑같은데 아까 전과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보시면 아까 전과 차이점이 뭐야? 1, 2, 4, 5를 다 쓸 수가 없죠. 왜냐면 2가 사용됐으니까. 여기 못 써야 돼? 1, 4, 5만 들어올 수 있겠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3, 1을 썼어요. 그러면 2, 4, 5 남았으니까 그 다음 뭐 나올 수 있어? 그렇죠. 2, 4, 5 다 들어와도 상관없겠죠. 2를 썼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3, 2, 1을 썼으니까 4, 5가 남았는데 5밖에 못 오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몇 개? 한 개. 314를 썼어. 314. 그럼 2, 5가 남았는데 둘 다 쓸 수 있겠죠? 2, 5. 그래서 몇 개? 두 개. 오케이? 자, 5를 썼어요. 그러면은 3, 1, 5를 썼으니까 3, 1, 5, 2, 4 남았는데 몇 개? 2, 4 남았어요. 2, 4는 못 오니까 2 하나 나오겠네. 됐냐? 자, 3, 4를 썼습니다. 3, 4를 썼으면 어떻게 될까? 1, 2, 5가 남았는데 1, 2, 5 다 사용 가능하죠. 자, 1 썼습니다. 3, 4, 1. 3, 4, 1. 2, 5가 남았는데 다 사용 가능하죠. 몇 개? 두 개. 3, 4, 2. 2, 3, 4. 1, 5 남았는데 두 개 다 사용 가능하죠. 자, 5 썼어요. 3, 4, 5. 3, 4, 5, 1, 2 남았으니까 다 사용 가능하죠. 됐어요? 네, 여기까지 써놓고 여기 마지막 거 세는데 칸 좁을게요. 잠깐 지울게요. 요거 지우지 마시고 요거. 자, 5로 왔습니다. 3, 5 썼어요. 그럼 남아있는 건 1, 2, 4인데 1, 2, 4 사용 가능하죠. 자, 1 썼어. 1, 3, 5. 그럼 남아있는 거 2, 4인데 뭐가 쓸 수밖에 없어? 그렇죠. 2 한 개. 자, 3, 5, 2. 2, 3, 5 썼어요. 남아있는 건 1, 4인데 4 못 쓰니까 1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한 개. 자, 3, 5, 4. 3, 4, 5 썼으니까 남아있는 1, 2죠. 둘 다 사용 가능하죠. 그래서 몇 개? 두 개.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몇 개냐 하면 3개, 4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6개, 8개, 10개네. 그리고 4개 더 나왔으니까 14개 나온다까지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B가 3으로 시작했을 때도 몇 개 되겠다? 14개겠다. 이거 세놓고 똑같은 개수 나왔다 억울하지 마. 아셨어? 세 봐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지금 너희가 수능을 보려면 아직 좀 기간이 있을 때 이때 세야 되지. 이 시기를 넘겨서 넘어가 버리게 되면 5월달, 6월달 지나가고 난 다음에 수영도로 세는 문제는요. 너희가 공부하겠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수능 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꼭 반드시 꼭 세보시면서 그 구조를 느끼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봅시다. 그럼 당연히 난 그 다음에 뭘 세봐야 될 거냐면 B의 시작이 뭐인 거? 4인 거 세봐야 되겠지. 봐봐 얘들아. 여기가 4야. 선생님 여기 겹쳐서 한번 보여줄게. 4야. 오케이? 그럼 4를 썼으니까 남아있는 게 1, 2, 3, 5가 남았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야? 1, 3, 5겠지. 이해하시겠어? 우리가 아까 전에 B가 2로 시작했을 때를 셌음에도 불구하고 B가 3으로 시작하는 걸 다시 셀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다음 케이스가 달라서였었잖아. 근데 얘는 얼추 그 다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겠다? 비슷하겠다는 게 예상된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그 다음에 세보진 않았지만 물론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B가 4로 시작해도 몇 개 나오겠다? 그렇지. 14개 나오겠다. 얼추 예상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 근데 재밌는 거 봅시다. B가 5로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B가 5로 시작하면 몇 개 되겠다? 다시 한번 보시면 5로 시작했어. 여기가 5야. 남아있는 게 1, 2, 3, 4잖아. 오케이? 얘가 5로 시작했는데 얘가 1, 2, 3, 4 남았어. 그럼 여기 몇 개 들을 수밖에 없어? 1, 2, 3, 4가 남았는데 2 올 수 없잖아. 그럼 몇 개 남았어? 3개지. 이해하시겠어? 그럼 선생님 B가 2로 시작했을 때도 3개 남았고 B가 3으로 시작했을 때도 3개 남았고 B가 4로 시작했을 때도 3개 남았으니까 5로 시작했을 때도 3개 남았으니까 여기도 14개겠네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 구조가 또 다르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느껴지시면은 다행인데 이게 안 느껴진다면요. 경우의 수에서 수영도 이용하는 문제는 되게 어려워한다고 학생들이. 그럴 때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좀 당부드릴게. 뭐냐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꾸 던져놓지 말고 반드시 직접 세보셔야 돼요. 세보면 얘네들 구조가 왜 달라지겠구나라는 게 예상이 되는데 안 세보고 난 다음에 그냥 다르잖아요. 그 말만 믿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 다음에 이거 비슷한 문제 만나서 풀 때 너희들이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도 어저께 직접 다 셌어. 처음부터 끝까지. 뭔 말인지 알겠어? 직접 세는 거를 창피하다, 뭐 이렇게 누추하게 푸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다 세보면서 구조의 차이점을 느끼셔야 된다고.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 5인 거 이제 세봅시다. 막 세고 있으니까 미쳐버리겠지. 세야 돼요. 자, B의 시작이 5입니다. B의 시작이 5예요.
자, 1, 2, 3, 4, 5 다섯 개 숫자 이용할 건데 5는 썼으니까 지울게. 남아있는 게 1, 2, 3, 4야. 근데 1, 2, 3, 4인데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2는 썼으니까 1, 3, 4만 쓸 수 있어. 됐시요? 그럼 아까도 그 다음 숫자 봐볼까? 1, 5 썼어. 그럼 2, 3, 4 남았는데 2, 3, 4 중에 3은 못 써. 그러니까 뭐야? 2, 4만 올 수 있어. 그러면 1, 2, 5 썼으면 3, 4 남았는데 그 다음에 4 있으니까 3밖에 못 써. 한 개 남아. 됐니? 자, 1, 4, 5 썼어. 그럼 2, 3 남았으니까 이건 둘 다 쓸 수 있지. 그래서 2, 3 몇 개 나와? 2개 나와. 3, 5 썼어. 3, 5 쓰니까 1, 2, 4 남았는데 1, 2, 4는 다 쓸 수 있어. 1, 3, 5 썼으니까 2, 4 남았는데 4는 못 써. 2만 남았어. 한 개 나와. 2, 3, 5 썼어. 1, 4 남았는데 4는 못 써. 1만 쓸 수 있어. 한 개 나와. 3, 4, 5 썼어. 1, 2 남았는데 걔네들은 둘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2개 나와. 여기까지 됐냐? 오케이. 자, 그 밑에 있는 4 쓸 수 있는 칸이 부족하니까 역시 마찬가지 아까 전과 똑같은 이유로 여기 지울게. 근데 굳이 선생님이 여기 지우는 거 추천하진 않는 게 너희가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다시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다시 푸는 건데 수영도 문제를 다시 푸는 거 되게 좀 시간이 만만치 않거든. 특히 이런 문제는. 예. 이게 얼마나 악랄한 문제냐면 2012년도 경찰대 기출 23번이래. 그잖아. 경찰대 23번 문제에서 이 문제 풀 때 애들이 얼마나 멘붕 왔을까. 23번인데. 그지 않겠냐? 이거 다시 되려면 시간 엄청 걸리거든. 그래갖고 보통 기록을 남겨놓고 하는 게 좋아서 선생님 보통 지우는 거 추천하지 않는데 예. 너희들이 세다가 빈칸을 일단 내가 몇 개인지 확인해 놨으면 거기 있는 거 제외하고 다시 한번 꼼꼼히 세보세요. 5, 4, 5 썼어. 4, 5. 그럼 남아있는 거 뭐야? 남아있는 거? 1, 2, 3이죠. 1, 2, 3인데 3 못 써요. 그래서 1, 2만 쓸 거야. 1, 4, 5 썼어. 2, 3 남았죠. 걔는 둘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몇 개 남아? 2개 추가돼요. 자, 2, 4, 5 썼어. 그럼 남아있는 거? 1, 3 남아. 1, 3은 둘 다 쓸 수 있죠. 몇 개 남아요? 역시 2개 추가돼요. 됐습니까? 세봅시다. 여기까지가 5개고요. 여기까지가 7개고요. 여기가 4개니까 총 11개 나와요. 차이가 나네요. 즉 B가 5로 시작했으면 14개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개 나온다? 11개 나온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그러면 아까도 생각 우리가 세려고 했던 전체 케이스 몇 가지입니까? 요만큼이라고 했어요. 전체 케이스는 O, P, 4가 A 상자에서 B 상자에서 한 번씩이니까 이거의 제곱만큼 이랬을 게 전체 경우의 수라고요. 이해하셨어? 근데 지금 현재 분자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즉 각 자릿수가 같지 않은 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A에서 꺼낸 숫자가 1, 2, 3, 4라 하자. 그 경우마다 이렇게 달려있다라는 얘기지. 이해하시겠어? 그러면은 A에서 1, 2, 3, 4를 꺼내는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의 수 중에 하나냐면 O, P, 4 중에 하나야. 이 말 아시겠어? 여기까지가 스몰 a가 얘라고 하자야.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경우의 수마다 각각 몇 개씩 달려있는 거냐면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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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씩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14개 곱하기 이게 3번 나오고 플러스 11번이 하나 있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계산하시면 얘네들이 없어질 거고요. 5P4니까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곱하면 20인 거 아는데 확률 계산에 있어서 거의 120이라고 쓰는 것보다 찢어놓고 쓰는 게 훨씬 더 계산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얘네들 계산하시면 얼마냐면 3 곱하니까 얼마야? 42. 그 다음에 11도 아니고 53입니까? 맞지요? 약분이? 안 돼요. 약분이 어떻게 돼요? 오케이? 예. 그래서 계산하시면 120분의 53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서 530번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미리 말을 해놓고 왔던 것처럼 여기가 가장 어려워서 아까 되게 당황했지. 뭐야 나 이 문제 아직 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없어? 라고 당황했는데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어떠한 생각 좀 하셔야 되냐면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쉬운 문제를 푸는 게 머릿속에서 좀 뭐 약간 쾌감 같은 게 있어. 와, 나 수학 되게 잘한다 이런 착각. 그치? 맞아. 오케이? 분명히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런 문제 반복해서 풀면 너희 실력 별로 안 늘어.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 기주가 맨날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선생님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 쪼개지는 감정이 계속 느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편해. 막 너무 편해. 너무 재밌는데 너무 쉬운데 막 그러면요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할 때요 어떤 생각이 들냐면 뭔가 막 이거 어떻게 풀어 짜증나 이거 풀고 싶은데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 계속 해보셔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고의 능력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데 뭔가 편해 다 알 것 같고 이거 뭐 되게 쉽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너 오늘 공부 안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어려운 문제를 좀 반가워하셔. 어려운 문제 풀면서 좀 반가워야 돼. 이거 안 반갑고 나 답답해 나 풀기 싫어 이거 어려워 뭐 어떻게 풀지 전혀 모르겠어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수학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건 수학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부도 다 마찬가지야. 아시겠죠? 오케이. 마치기 앞서서 선생님 마지막 잔소리만 하고 좀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다음 수업이 언제 있지? 네, 수요일 날 있어요. 수요일 날. 그래서 숙제 언제까지 해오셔야 돼요? 네, 수요일 날까지 해오셔야 돼요. 언제라고요? 예, 그럼 오늘 저녁에 바로 이론 정리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오늘 반드시 집에 가서 개념서 보시고 개념서 볼 때 제발 부탁인데 문제 바로 풀려 하지 마. 수학에서 개념서 본다는 얘기는 바로 문제 푼다는 얘기가 아니야. 노트도 당연히 보시고요. 다른 개념서도 같이 보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설명한 게 맞는지 틀린지 개념서 보면서 찾아내봐. 재밌을걸? 선생님 여기 틀렸네. 뭐 이런 거 잡아내면 되게 재밌을걸? 이놈이 나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치다니 뭐 이런 생각하면 되게 재밌을 거란 말이야. 개념서 읽어보시면서 내가 설명했던 것과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게 비슷한지 다른지 하다못해 기호는 같은 걸 쓰고 있는지 다른 걸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호를 다양하게 알고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개념서 있는 거 꼭 반드시 하시고 두 번째 가능하면 이틀을 넘기지 말라고 그래서 뭐 문제풀이 문제 어디까지 숙제라고요? 555번까지 오케이? 네 555번 맞을걸요? 맞잖아 아까 전에 503번부터 시작해서 맞죠? 예, 정확해요. 555번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풀고 나면 숙제 다 한 게 아니라고. 뭐 하시라고? 예, 채점하시고 틀린 거 잡아내시고. 선생님 저는요 풀어봤더니 50문제 다 틀렸어요. 그럼 50문제 다시 다 풀어보세요. 예?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틀린데 이유 있겠지. 처음에 계산 잘못할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문제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 계산을 틀렸을 수도 있어. 아까 전에 선생님 막 덧셈 뺄셈 틀리는 것처럼. 그러면은 막 아주 글쩍글쩍 아주 멋쩍게 웃으면서 나 덧셈 못하나 봐 바본가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그러면 돼. 알겠어요? 뭐 그거 가지고 굳이 막 뭐 더 자책하면서 난 공부를 때려치겠어 이런 거대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계산 틀렸으면 바보짓 했네 이러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그 정도로. 근데 다시 푸는데 안 풀려. 못 풀겠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뭐 어떻게 돼? 어떻게 돼? 포기해요 갑자기 책을 딱 접으면서. 네, 그렇죠.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현실적인 질문이야. 현실적인 생각. 너네 오늘 토요일이잖아. 토요일 날 오늘 문제를 일요일 날 혹은 월요일 날까지 푼다고 가정하면 질문할 수 있는 시간 언제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됩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난 다음 주 한 금요일 날 정도에 질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이해하시겠어요?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예. 이거 꼭 명심하시면서 첫 번째 시작을 제대로 하시기 바래요. 고3 학생들한테 선생님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이번 겨울방학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 겨울방학을 허투루 보낸 친구들 중에서 수학이 1등급이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했던 친구들 결국에 수능 때 1등급을 잡아내요. 수학만 하고 있는데 난 말을 들었을 때 걔네들 결국 1등급을 잡아낸다고요. 근데 너네가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네가 14시간씩 하루에 14시간씩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맨날 14시간씩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14시간씩 수학만 하고 있으면 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태까지 봤던 학생들을 대충 보면요 14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수학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7시간, 8시간밖에 공부를 안 하면서 수학만 하고 있는 경우야. 즉 나머지 공부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수학을 하고 나니까 뭔가 좀 보람이 느껴지고 내가 오늘 뭔가 좀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뭐 되게 뭔가 좀 한 것 같아 으쓱대니까는 국어 공부해야 될 시간에 영어 공부해야 될 시간에 사탐, 과탐 공부해야 될 시간에 자요. 놀던가 게임하던가 채팅하던가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방황하던가 그러지 마시고 수학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그 보람 가지고 다른 타 과목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어요? 공부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다 전체적으로 공부가 돼야 너네가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가기 바라면 양아치야. 아시겠지? 그러니까 꼭 하루
꼭 알차게 꽉 채워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수업대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